원래 그 교수 서울대학이나 기타 교수 시작을 한 20분 있다가 시작하고 예. 한 20분 전에 끝내고 그리고 한태현 교수는 유명한 말씀이 있을까 핵심 중요한 쟁점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되지 뭐 그 시간 다 채운다냐? 그냥 말씀했다 보니까 그 시작하셨다. 정현 인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11월 달이 상당히 무기부가 되어갖고 지나가는데 신문을 보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적으로는 따뜻히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 귀한 새로운 손님들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지난번에 왔다 갔습니다만 김용훈 교수까지 오늘 네 분이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 형님들 처음에 여기 오늘 기원분들 좀 이따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다 보실만하고 재미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담화를 열기로 하고 지난 11월 3일 날에 요거 킬수 있는가? 그동안 7년간 해왔던 한국연 삼국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전에 10일 날은 여기서 이제 맹자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갖고 피고 지고 그렇게 별로 안 오셔갖고는 저로서는 그냥 생명을 걸고 정성을 들여갖고 했는데 속은 그날 강의 끝나고 나서 좀 슬프대요. 그런데 오셨던 분들이 또 좋아라 하고 또 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 우덕 조카가 카메라로 찍어놨다면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방송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 수요일 날인 그러니까 17일 날이죠. 17일 날은 다시 어저께 그저께 시작했으니까 17일 날 다시 맹자 책 나눠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는 조금 이따 맹자를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중국 본토에서 찍어진 백화문이기 때문에 기초 공부가 좀 필요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 제목만 읽어도 머릿속에 핵심이 방향이 딱딱 들어온 점에 있어서 현재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맹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선조 때 나왔거나 지금까지 나왔던 책으로는 달리 그 핵심 부분이 완전히 콕콕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차원에서 보자면 맹자의 이론이 이 로마 교황청에서 받아들여져 갖고 글로 말미암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두 번째 있은 그 이론이 다시 또 뒤집어져 갖고 그 후에 지금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집에 쳐져가지고 세계 지배를 하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칼 막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가에 의해서 자본주의 수정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 막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스 카피탈 자원론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현재 미국 대표적인 세계의 경제학자 사무엘슨에 의해서 다 받아들여져 갖고 사무엘슨에 의해서 바로 그 맹자의 이론들에 의해서 독점 자본주의적인 세계의 불평등을 수정하는 방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으로 바꿔지게 됐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생각에는 말년에 제가 여기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들 계실 때부터 모셨던 여기서 이 맹자 강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은혜였다고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다시 계속해왔던 대로 중국에서 나왔던 중용 강의를 했습니다. 이 중용 책도 오늘 오신 분들께는 처음 오신 분들께는 나눠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백화문으로 드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얘기만 들어도 중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지난번도 했고 계속해 나온 것이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자 합니다.
경몽요결에 대해서는 많은 신명을 바쳐서 이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오신 분들께는 경몽요결과 경몽요결을 기초로 해갖고 조선조의 혹은 동양에 있어 유학을 통집대성해갖고 가장 이상국가를 만드는 국가, 이상국가 철학을 정립하셨던 성학지교라고 하는 책을 함께 모아져 있는 번역본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가서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야 할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동양 이 철학의 총수이신 공자님 정신을 더 확대시켜갖고 더 완성하셨던 맹자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철학적 자세인 중용을 다 밑바닥에 다 뒤집어갖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맹자, 목요일 날은 중용, 그리고 금요일 날은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율곡 선생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받아서 만들었던 이 어린이 교육 교재인 경몽요결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초로 완성하면 그 다음에 경몽요결 다음에 경몽요결을 가지고 자기 학문적 체계로 완성하셨다고 하는 성학 기조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통달하고 이론적으로라도 공부를 완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는 어떤 상황에 가서도 가장 이상주의적인 공동체 국가, 민족 통합 국가를 만드는 철학을 완성해갖고 다음에 실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그 정신이 바로 보다 보니까 단군 정신이고 그 정신이 우리 한국 독립운동 정신이고 민족 정신이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주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공부를 한번 완성해보고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어른들이 오시니까 저로서는 이젠 누구 말 맞더나 지금 오늘 죽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기 계시는 연로 오신 노만화님께서는 광주 제2차 학생 독립운동 진짜 1945년 3월이지? 45년 3월달에 4월인가 그때 결국은 엄청난 대동아 전쟁 때 사람 잡아다가 말한다고 해갖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광주 학생운동 지도자들 잡다가 8명을 잡아다가 6명은 경영방식으로 깨백하는 거울 속에다 그때 공문하고 했던데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분들 애국자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기 선생님, 기태룡 선생님의 노 사모님께서 여기 오늘 이 사랑하는 조카가 오늘 여기 한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지금 금년에 지금 연세가 90. 그래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아버지께서 이 독립운동을 조직하셨던 분이신 우리 내 친구인 박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여기 앞에 있는 오늘 새로 온 김진 내 사랑하는 동생이고 법과대학 내 제자고 또 전남 법대 학생회장을 지냈던 김진은 현재 지금 광주학생 독립운동 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귀여운 세 분이 오셔서 참여하시게 돼서 앞으로 이제 김용우는 사실상 말하면 김용우라고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거기는 또 법대에서 학생운동 조직의 책임자였고 해서 어떻게 보자면 여기서 민족 정기가 모아져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그 대신에 이제 그 거꾸로 뒤집어보자면 말만 떠들고 네가 그 이견을 그 기대를 네가 담아낼 수 있냐 생각해보자면 부끄럽지만 용기로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오신 양반들 여자 승려분들 중에서 지난번 내가 목숨을 걸고 강의하고 있는데 논어 때도 안 오고 맹자 때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경 때도 안 오고 그러다 이제 오늘 오시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서운한 생각이 있다는 얘기도 잠깐 드려서 앞으로 결정하지 말자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지난번 진도가 좀 나갔기 때문에 경공요결에 관한 전체 문제를 좀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해 나가야 할 부분은 또 뺑뺑 돌아서 너무 좀 안 되지만 오늘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지난번에 친족관계에 관한 것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어떨 것이냐 오늘은 장의편을 초상편을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우선 오늘은 더 안 들어가고 친족편까지로 해서 쟁점을 요약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나눠줬던 교재 보시고 제2 본문 첫 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이 첫 표지를 보면 경몽요결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졌냐면 우등고전연구회라고 하는 강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어지고 정리된 책입니다. 여러분 광주에 꼴통유학, 전통문화 현장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경몽요결을 지금 표준 교재가 되어갖고 있었던 것은 국방부에서부터 우리 전통사상 강연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그 성배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동몽전습과 경몽요결 두 개 만들어놨는데 가장 표준화된 형식으로 경몽요결 강의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능하면 어린애들 수준에 맞게 본문에 충실한 방향으로 만들고 있어서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광주에 있는 우등연구회들이 이 책을 만들었고 아주 그냥 관련된 고전들을 너무 많이 치러가지고 꼬맹이들이 보기에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해나갈 때는 필요 없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삭제해가면 해나갈까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우등 고전의 경몽요결 중에서도 핵심 부분들을 두 개 합쳐가지고 제가 빠짐없이 해나가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다른 분들보다 그동안에 지도 나가는 양해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훑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몽요결 서문이라고 해서 경몽요결을 간행하는 근본 취지를 간단하게 그림한 것이 율곡선생의 경몽요결 서문입니다. 율곡선생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만은 간단히 말하자면 그동안에 있어서 조선조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학 풍토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중국의 특히 당나라 하면 송나라 때에 이루어졌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중국 성리학 중심으로는 주자 중심 이론 체제가 완전히 지배해가면서 조선 유학사 쓰신 어른 말씀에 의하면 주자님께서는 주자 선생님께서는 주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근거 앞두고 그리고 그런 내용은 틀리게 앞두고 그런 거 합리화시켜서 설명하면서 그 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란다는 다른 학자들이 한 것은 따라 뭉개버린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뭔 얘기까지 하냐 그러면 주자를 이양스럽다는 주장이 그 조선 유학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자의 그 이론에 대해서 완전히 주자란다거나 천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로 눈 까고 대든 주자 다시 말하면 그 이론에 대해서 주자 이론 철저히 받아들인 우리 한국 학자가 바로 말하자면 영남선비의 상징이신 안동에 있어서의 태계 이선생이십니다. 태계 이선생은 나는 얘기 끝났지만 주자 말만 나오면 한나도 틀리다고 설명을 안 해. 받들고 있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엔 그 생각 틀립니다 하고 대들었다가 혼난 양반이 누구냐 하면 여기 너부칠 고봉 기대승 선생이 선생님 그 견해가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다가 원체 그 주변에 태계 학파들이 그냥 막 뭐라 포위해갖고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이 도약식다 이중직했다 싶어서 예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내 얘기도 들어주십시오. 또 태계 선생님 넌 당신 얘기도 내가 들어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내 얘기도 들어 그래갖고 결국은 그 대세에 의해서 고봉은 태계 선생하고 이론적으로 타협을 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오늘 알려지기는 고봉 기대승 선생이 이태계의 수제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그 이론 양쪽 이론 다 화내 알고 공부하고 계셨던 율곡 선생이 율곡 선생이 고봉을 만나갖고 어이 고봉 그렇게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고 그 물 바꾸고 들어가지 말고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해 이 사람아 못해? 내가 할게 그래갖고 바로 고봉 기대성 선생님도 비슷한 이론들 하면 그걸 한 그릇 더 나아갖고 백성이 주인이고 도리가 주인이지 무슨 중국만 하면 아무 생각은 따라하냐 그 이론 얘기를 해갖고 자기 이런 체계를 만들어갖고 뜻은 그 말이 옳은 거 관념적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맹자와 같이 백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더 주장해야 한다는 얘기를 내세운 양반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가 바로 율곡 선생이다 그 말입니다. 율곡 선생하고 퇴계하고는 율곡 선생하고 고봉하고는 부딪혔다가 그냥 타입이 되어버렸는데 율곡 선생하고 퇴계하고는 근본 이론에 있어서 부딪혀갖고 율곡이 물방울 안 끌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한 35살 때 사이가 있죠. 그 35년 후배인 율곡하고 35년 선배인 퇴계하고 두 사람을 바로 말하면 한국에 있어서 성리학의 짱벽 두어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퇴계 이론에 대해서 정론으로 대결했던 사람이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 바로 뭐냐면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치유적 이론 이상국가 되었나. 왜 이 말씀을 다 강조하냐 그러면 그래갖고 율곡 선생은 원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갈 데 없으니까 절에 가서 중노릇 나왔다. 중노릇 사람이 지금 그 유교 대가가 됐으냐 그래갖고 동강 18년에 들어가 있던 율곡 선생 중노릇 사람이 뭐라 해버려 그걸 뭐라 해보자고 오락하는 그 퇴계 패들 대세를 어린이 이론이 맞으면 받아들여야지. 그래 목숨을 걸고 주장해서 퇴계 이론을 반박해갖고 율곡 선생을 보존하게 만들어갖고 지켰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인 약포공 정오도 선생이란 말입니다. 약포공 선생이 많은 소라고 한 한국자 만자가 넘는 글자로서 국가의 임금님한테 소를 제기해갖고 세상 이런 어느 선비를 유림에서 쫓아내면 어쩌냐. 그럼 한국 유학 뭐냐 중국 유학 또 그러면 딴거 아니냐. 그런 이유를 주장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오도 선생이라고 약포공이라는 우리 할아버지인데 이런 뜻으로 보자면 이런 논리가 바로 말하자면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민본주의적 유학을 지켜왔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 말하자면 율곡 선생의 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근본 정신 도덕적 자세 주체적에다가 중심을 두고 해야지 어떤 중국으로서 요순에서 오는 큰 맥만 따라갖고 줄서기로 가는 유학이 돼서 안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요순 하은주로부터 줄만서기 한 유학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예요? 계급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논리에서 바로 말하면 공자님도 그 강토가 없으니까 공자님 유학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근데 그 밑에서 공자님 제자인 정말 벼슬도 안 했던 쫄자 집안에서 나오는 존놈 아들인데 맹자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맹자님은 눈 닦아고 정도는 우리가 하야할 도리에서 나온 것이지 국가에 의한 강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주장을 해왔고 글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말만 맹자님을 통해서 제사집에 떠들고 다니는 제사집에 개같이 무시를 당했던 공자님마저도 맹자님에 의해서 다시 명예가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말하자면 맹자님을 통해서 아성이라고 하는 맹자님이 공자님 다음으로서는 실질적으로는 공자님 이론을 더 확대시킨다고 한 것이 주장하셨던 분인데 그 아성 맹자님과 더불어 이루어졌던 진짜 근본적인 민주 국민주의인 하지만 민본주의 한데 나와서 민주주의가 있냐. 민본주의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까지가 민본주의야. by the people, 백성 의사는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민본주의라는 말 속에서 근본적으로 민의가 반영된 것이 아니에요. 민은 누가 해?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처리한 것이었어. 그런데 미국에서 게티스버그가 남북전쟁 때 너에만 했던 이 게티스버그에서 누가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를 거꾸로 해갖고 결국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할 때 의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 더 피플 고버먼트가 바로 누구한테 나오냐 그러면 게티스버그 연설했던 아브라함 링컨에서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어디가 들어있냐면 실은 그것은 맹자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누구에서 나오냐면 그것은 실제로는 주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까 태계 선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율곡 선생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에 의해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율곡 선생 아버지는 이제 양반이라고 하고 별로 출제는 못했지만 양반 이름을 하고 다니니까 그 양반도 작은 부위도 처벌 세에서 주셨단 말이다. 근데 맹자님은 그 양반이 49에 돌아가실 때까지 벼슬을 놓지 않고 꾸준히 공직자로 해서 월급 받았고 그놈 갖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그 서족들 자기 집이 큰 집이 됐던 다른 작은 형제간들 다 먹여 살리려고 하셨던 분이 끝까지 하셨던 분이 맹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보자면 맹자님이야말로 한국에서 여민동락하는 민본주의적인 유학을 계승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분이다. 그 뜻을 보자면 그 내용이 연기하고 율곡하고 바꿔져갖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율곡을 말씀하시는 것은 율곡 선생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맹자 율곡은 맹자가 표현하셨어. 율곡. 바꿔서 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개가 내 말은 율곡 선생의 소개가 적어도 맹자가 얘기했던 바이더 피플이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책 목표를 세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내가 섞어갖고 얘기한 그것도 용어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더 피플, 오브 피플까지는 다 내세워. 그 가짜부터 다 써. 그래서 진짜로 바이더 피플, 백성들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사람은 율곡이다 그 말입니다. 몸을 던지자는 이론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여기 말하는 율곡이고 그 체제를 갖고 이런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닌 백성들의 이원 의견을 받아들이는 정치를 하자는 이론이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성악지배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악지배로 급작이 들어가면 어렵지. 두껍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서 우리 생각부터서 백성들과 나라는 하나다 하는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격목요결이라고 해서 정신 차려갖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직하게 들어가야 해야 줄 서갖고 출제를 하고 눈치 보고 들어가지 말고 그 한 내용이 경목요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뜻으로 경목요결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냐 아까 말한 맹자가 얘기했던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연결시키는 사상을 연결해 보려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맹자 사상을 통한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교재가 경목요결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뜻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공부 부족한 사람이 늙어갖고 저를 따라 빠져갖고 헛소리가 되니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뜻은 바로 말하자면 백성이 내세워야 보호해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백성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의사를 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바이더 피플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이더 피플 내용은 기본적으로 민의가 뜻이 정책 결정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데 참여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한국 유학에 있어서는 민본만 얘기했지 민의란 말을 제대로 안 씁니다. 다 쉬운 것 같아도 백성이 주인이여 소리만 하지만 백성이 주인이라면 백성이 뭐예요? 백성이 자결정은 주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있는 나라 아니요? 왕은 백성을 위해 친구로군요. 말은 그렇게 해.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 왕이 해. 결정은 누구 해? 지금 떨마지로 해.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내세우는 백성을 떠나고 해놓고 누구는 이 마음에 누구고 해 지금 상해. 지금 패거리라고 상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계들하고 또 5.18까지 찾아왔다가 또 시작된 소리를 해. 상의는 속 상의는 누구고 해? 백성들한테 물어서 온 것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바로 경목요결로 들어가는 근본 문제는 바로 이 율곡을 통해서 맹자로 가는 맹자로부터 오는 백성이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이냐? 보호만 받아야 할 먹고 사는 주인만이 아니라 지금 의사결정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데가 경목요결 내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곡 선생도 어쩔 수 없이 조선족 공짜로 꽉 묶여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해서놓고 보면 여기 이제 맨 초상난 데 가면 제사진 데 가면 전부 밑에서 묻박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 사회 제도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묶어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목요결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초상 장의 제사에 관한 부분은 좀
이제 한 200년 지났으니까 한 300년 지났으니까 과감하게 수정해야 할 거 아니냐 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근본 정신에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차트가 너무 심했지만 그래도 방향을 제 나름대로 실수가 될지 몰라도 제시하고자 한 것은 바로 경몽요결을 쓰신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보기 위해서 경몽요결의 서를 간단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 경몽요결 서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립니다. 경몽요결 서문에 제일 처음에 써져 있는 것들은 아주 한자로만 써져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말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경몽요결 서에 관한 내용을 직접 풀어놓은 것이 그 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격이라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자 인생 사세에 비학문이면 우리 위이라고 한 것은 7페이지 6줄 보시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경몽요의 처음 서문에서부터 시작된 첫 구절부터서가 바로 누가 주인이냐? 사람이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을 전제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경몽요결 공부해가면서 말하자면 율곡 선생님도 말하자면 옛날 구실의 유학자입니다. 이 양반도 설명하고 있는 뜻을 또 좀 더 쉽게 현대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부터 얘기를 시작해 나가고 이 본론을 들어갈까 합니다. 제일 첫째 5페이지 첫째 줄 보십시오. 인생 사세에 비학문이면 우리 위인이니. 지금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학문 학문이 아니면 우리 위인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라는 말은 난생자와 산생자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어쩝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야죠. 그러니까 난생자, 살생자는 난생자하고 뜻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한자로만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 아마 애 물고 태어난 것만 설명을 갖지만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살생자 속에 난생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의미로 생활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학문이면 학문이 아니면 직역하면 그렇게 되지만 뜻을 풀어 말하면 뭐예요? 학문이 뭐예요? 물어서 알고 배우는 것이 학문입니다. 물어서 알고 배워가는 것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학문이라고 하면 문자로 외워버리면 뜻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은 항상 물어갖고 알아갖고 배워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위인이라는 한자가 노릇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의미를 보자면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문장인데 다시 해석해 보자면 뭐냐. 이건 뭐뭐지 아니면 뭐뭐 아니다.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꼬맹이들한테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할 뭐예요? 핵심 뭐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물어서 배워야 사람을 한다 하는 긍정문의 핵심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지가 건방지게 율곡 선생 그걸 첫 구절부터 고치라고 그래. 그런 즉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율곡 선생님 뜻을 받아들이려면 사람이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들 못하는 것이요. 그 말 그 뜻은 뭐예요? 물어서 배워야 사람들 한 것이요 라고 한 뜻이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곡 선생님 글을 이렇게 배울 때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요. 그렇지만 안 치고 다 지금까지 다 그런 식으로 안 치고 넘어가 버렸어. 이 뜻을 꼼꼼하게 심어서 물어서 모르는 것이면 물어서 알아야지. 모르는 거 넘어가면 안 돼. 그게 뭐가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자면 그러므로 소위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지. 그러므로 학문자는 뜻입니다. 물어서 배우는 사람은 동자자가 사람 문자로 펴고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동명사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역비 이상 변건 울사야 또한 마찬가지로 비이상 이상한 특별한 이상이나 특별한 맞지 이상은 특별한 일이나 물건이고 사건이면 일이나 사건이 아닌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보자면 이중 부정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시 말하자면 이중으로 부정은 강조하기 위해서 율곡선생이 쓴 방법인데 거꾸로 말하자면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핵심부터 이해하면서 강조법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강조에 빠져갖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과 보자면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물어서 배워갖고 역할을 해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물어서 배우기를 아는 놈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 뭐게 붙여서 강조하고 있으면 그럼 풀어서 이것까지 이중 삼중으로 설명해야 확실히 알아진다. 그러므로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무엇이냐? 별건 특별한 일 물어서 배운다는 것이 아니야. 요새 말하자면 가사나 노래나 요새 말하자면 어디가 1등상 하려고 공부를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이상 별건 물이 아니다. 평범한 생활과 관련되는 일상이다. 제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배운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뜻을 뭐냐면 무엇이든지 모르면 물어서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다 물어서 배워. 또 세상 뭐냐? 누가 애가 뭘 하겠어? 다 물어서 배워갖고 아는 것이다. 사람은 물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다. 그런 아주 일반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팽창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바로 말하는 사람은 물어서 배우지 않냐면 사람들 한테 모든 것이 물어서 배우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중 부정을 또 이중 부정하고 있으니까 부정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근본 뜻을 확실히 알아야겠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물어서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무엇이든 물어서 배운다 한다는 말은 특별한 것만 물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은 이제 일반적인 모든 일 다 모르고 다 물어서 배우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럼 이 문장을 봐서는 둘째 줄까지 합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 같지만 바로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 머리 개발해 가는 것, 사람 마음 쓰는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정몽요기를 읽으면서 그 문장 글자에 빠져버리면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근본 원리, 근본 자세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율곡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까 싶어서 반드시 우리 식구들한테 특히 꼬맹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풀어서 알기 쉽게 얘기해주는 아버지, 할아버지, 선생님들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물어서 배우는 일이 뭐냐? 이것은 지시, 다만 이것들은 무엇이냐 하는 가장 중요한 주변의 일부터 설명하고 계십니다. 위부 당자, 위부는 뭐냐면 부는 아버지 부자가 아니라 부모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자유친 그때는 부모와 아버지와 자식이 친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그냥 어떤 선교사님 얘기는 봐라 나 아버지의 중심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아버지 부자는 부모의 대표 명사가 부여임. 그래서 아버지가 된 사람은 애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애비가 된 부모가 된 사람은 자는 자비자자니까 보살핀다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된 사람은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자자 속에는 자식이 들어갔죠.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자는 당효 자식이 된 사람은 마땅히 부모한테 효도해야 하는 것이고 효자 수는 뭐예요? 대상이 누구요? 작게 보자면 부모고 크게 보자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당수 조부한테도 외조부한테도 다 해야 그지?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해서 효는 윗사람한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위신 신하가 된 자는 당충 마땅히 충을 해야 할 것이고 충은 이거 마땅한 충입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해갖고 충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위 부부 서방과 각시 부부가 된 사람은 당편 남편의 역할 책임 아내의 책임을 분별심을 가지고 가져야 한다는 건데, 마땅히 남편 아내의 역할을 자기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당이라고 하면 담당한단 말이야. 책임 맡은 것이고, 위 형제 형과 아우가 된 사람은 당우 서로 간에 마땅히, 우는 보수자가 아니라 우의 우자예요. 서로 간에 사랑해서 영웅처럼 사랑해서 우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위소자 나이가 어린 사람은 당경장, 자기보다 장자는 어린 장자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윗사람을 당경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붕우 서로 간에 가까운 벗이 된 사람은 계시면 당유신 서로 간에 벗으로서의 신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 쉽게 말하자면 부모 자식 나 6가지 딱 나눠놨지만 이거 다른 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붙어서 해나야 할, 물어서 배워야 할 사람 노릇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처음에 사람 노릇, 제일 가까운 데 사람 노릇하고 붙어서 경목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가 발표하지만 이 앞에 부분만 얼른 끝내놓고 좀 얘기를 하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셋째 줄 끝에 보자면 위부 벗이 된 사람은 마땅히 유신 서로 간에 약속하고 지켰으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꼭 신을 지켜가면서 자 믿을 진짜 보면 사람은 말을 사람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나온 말만을 해야 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 동정지 간에 모두 일용 동정지 간에 일용 날마다 쓰고 활용하고 있는 공주 활동한 것이거나 공주 가만히 앉았거나 할 때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이라는 뜻이죠. 일용동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사 각득기 당이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각득 그 당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끝에는 맵시하지만 앞에 벌어져 있죠. 더는 마칠 일자란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쭉 끝난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해보면 되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짝지금 그럴 것도 없다. 안 하면 또 핑계라고 변명 안 되고. 다시 말하자면 그러므로 이용 동정기 간에 날마다 해야 할 가운데서 마땅히 수사 일에 따라서 각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당기 각득 당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각득하게 한다 그 말이야. 각득 마땅한 것이 자리에 들어가게 맞게 딱 맞게 기회를 얻게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면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을 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난 700이 6줄에 나오는데 그냥 구격을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환히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치심현묘하여 치심현묘하다는 말은 치심은 마음을 한뜻 기울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치심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한 현묘 현은 가물현자니까 먼 현자고 묘는 작은 현자고 크고 작은 일들 묘한 일들 심오한 일들을 마음 기울여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워서 물어서 익혀나가야 할 일은 어려운 일 복잡한 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꼭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심현묘하여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희기 기효이야 기효야 희기 희망 희나 기자는 마찬가지 기효하다 기효는 기특한 특별한 효과가 있는 일 쉽게 말하면 노래 자랑에서 여러분 트로트에 1등인 것 같은 진짜 기업이다. 이런 특별히 1등하는 것 같은 특별한 효과가 있고 상타고 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아니비자가
앞에 문장과 뒤 문장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특별히 작은 일, 미묘한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특별한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평상시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단 불학기는 그런데 거꾸로 보자. 다만 불학기 공부를 해나갈 때 배우기를 아니하는 사람은 심지가 마음자리가 긴 땅 마음바닥이니까 마음바닥이 뭐는 뭐랄까 띠풀던 이게 생각이 안 나네. 흙덩이 흙하고 서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떼장이라는 게. 떼장 안에 있는 그 풀이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것이 이제 여기 말하자면 얘는 그 띠풀이 색 뻥뻥 얽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풀이 얽어져 있는 것처럼 그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자리도 역시 띠풀에 의해서 벽풀에 의해서 뻥뻥 얽어져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음자리가 뻥뻥 풀로 얽혀져 있는 것 같아서 직견이 망대하고 보고 즉 알고 보고 알고 알아서 깨달아 하는 것들이 망매한다 말은 망망 어리석고 캄캄해진단 말이에요. 전혀 다시 말하면 나무를 심어놓은 뿌리가 띠뿌리 꽉꽉 엉겨 있으면 뿌리 뻗어나갈 수가 없죠. 그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마음자리에가 풀이 얽매여 있어서 얽매인 것 같아서 직견 생각해보 공부해 나가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에 캄캄하게 뚫고 못 뚫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안 배운 사람은 보고 들어봤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어려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가 모색하고 마음자리가 꽁꽁 풀로 얽매여 있는 것 같아갖고 보고 듣는 것들도 마음에 전혀 캄캄해갖고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망령된 망자고 뒤에는 몇 자는 어두울 캄캄을 몇 자고 그러니까 전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망매라 그러므로 필수 독서 궁리하여 그러니 마땅히 책을 읽어서 궁리 이치를 궁은 연구하고 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갖고 이치를 머릿속에 캐 들어가면 궁리하여서 그렇게 되면 이명 당행지로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 당행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한 것이 이명 밝혀지게 되는 것이니 배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당행지로를 이명 환히 알게 한 다음에 연후에라야 다시 배워서 이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에 득점하여서 올바른 일을 얻어서 조에 나아가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득점 올바른 것을 얻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이 천이득 중이 그래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득중이 마땅히 해야 할 중 가운데 중이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금인 오늘날 사람들은 부지 학문이 부지가 이제 지문장 전부 부정하는 것이니까 부지는 띄어놓고 부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우리가 물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일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말이야. 물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마다 하는 일을 다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물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 이게 제어 일용해가 있는 것이고 학문은 날마다 하는 데 써먹는 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부지가 있다. 그것을 날마다 한 데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망이 고원 난행이라 그러다 보니까 망령된 생각 헛생각으로서 맥없이 허황스럽게 뭐 생각하냐 고원 저 먼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높고 멀리 그리고 난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쳐다보고 앉았다고 말이죠. 여대목을 있다가 그런 생각을 드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그다음에 중학생일 때 그 자유무엇인가 뭐 그거 유학이 나왔어. 그러면 아이들하고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아이들하고 아들 딸들이 무지하게 이뻐요. 그때 야 민주주의가 되면 나도 미국 유학 가고 아이들하고 딸들하고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어쩌면 아이들하고 집이 내가 자때 출제하고 공부 잘해갖고 하면 아이들하고 집에 장가갖고 내가 아이들하고 사고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잠깐 했던 적이 있단 말이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여기 있는 대로 말하자면 망인 고원 난행 짠뜨기없는 기를 한단 말이지. 이 영화 보다 보면 아 어디 해법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헛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망이 헛되게 멀리 있는 높은 도달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성공하기는 했지만은 부산 출신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미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써놨다는 거. 예를 들어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멀리 있는 것, 도달하기 어려운 것들을 책상 앞에 써놓고 뻥 트는 것 같은 것들은 바로 이것은 여기 말하자면 좋은 올바른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학문을 물어서 날마다 할 일, 쉬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네가 대통령 되겠냐 한 생각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굳이 학문이 개어일용하고 물어서 배워야 할 것이 항상 날마다 하는 일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헛되게 저 멀리 높은 일 하기 어려운 일들만을 많고 이 망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추여 별린하고 그렇게 저는 뭐냐 하면 추여 별인 아까 말한 이용기 날마다 해야 할 일은 추여 별인하고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리고 자기는 자안 포기하니 자기가 할 일을 마음속에 포기해버리니 기불가야지예요. 지 할 일을 밀어버리고 지 할 일은 너한테 밀어버리고 저는 시간대기 없이 너무 뻥트는 일만 하고 자빠졌으니 어찌 이거 자안 자기는 마음 놔버리고 포기란 말은 해야 할 일을 날마다 해야 할 일을 포기해버리니 이 어찌 불가해야지 이 어찌 서글픈 일, 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냐 하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경몽요일자는 것은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일부터 충실히 해나가는 자세로 공부를 시작하자 하는 뜻에가 있는 뜻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내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제일 표준이 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7페이지 보면 부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쭉 이거 나가다가 좀 나가서 더 공부하려면 하고 기본적으로는 뭐있냐 원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안자 문장론 설명한 거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괄호 해갖고 부격이라고 우리 그 한문을 우리말로 표준화된 번역을 해놓은 것이 부격이다 그 말입니다. 부격 부분을 읽어가시면서 보면 자연히 이해되시겠다. 편집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성은 뒤에 끝까지 설명을 해버리고 좀 쉬고자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다. 그러면 7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여가 정거 해산기양 할 때 정은 여는 나의 지가 정거 해산기양 해산은 황해도 이 황해도 땅의 이 바닷가 옆에 있는 해산은 남쪽에 해산 남쪽에서 그 머물러서 있을 적에 이제 양반이 나가 그래서 좀 끝나고 쉬고 요양하셨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산 남쪽에는 양이 바닷가 옆에서 편안히 좀 요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유일이 학도가 상동 문학하님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한두 명의 학도 학생들이 상동 나한테 따라와서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 참 무의
무위사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무위위사. 내가 내 입장에서 선생님도 한 생각 한 번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승으로서 스승 될 수가 없다. 내가 선생 되었던 경험이 없으니까 선생 될 자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부끄러웠다 그 말입니다. 진작 이 어린애들한테 좀 가르칠 준비 좀 하고 했을 것인데 이제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스승으로 할 것을 준비 안 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자 하고 해갖고 사명감을 느끼고 하셨던 것이 팔배이 정치줄로 가겠습니다. 그래 하여서 있잖아 어조사 있잖아 그래 하여서 차, 공, 토하기 이 부지 향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겠죠. 선생도 하나 선생 안 해봤으니 창피한데 걱정스럽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공부를 나온 애들이 만약에 부지 향방 방향 어느 쪽으로 가서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는 애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무견고지지 이 범범정립하면 확실한 뜻 견고지 확실한 계획이나 방향도 알도 모르면서도 범범하게 우리의 떠내기들이 불확실하게 말이야. 불확실한 채로 범범하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하고 다니면 여러 가지 있다면 어린애 머릿속에 혼란이 올 거 아니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말입니다. 어린애들이 방향도 알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면은 즉 피차무모하고 물어보는 놈이나 가르쳐주는 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반이인이라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런 아동을 시작된 소리하고 약간 그런 미움이나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디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생 자격도 없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것이 첫째 두 번째 문제에 나온 것처럼 차, 공, 초학 걱정되어지는 것은 두려운 것은 알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공부는 해야 하는데 방향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어린애들한테 요새 뭐 트로트 해갖고 뭐 아주 히트치고 다니는 정한계라는데 그런 놈 같이 맨날 버리면 우선은 그런 박수치고 텔레비에 나오는 게 좋지만 인생 배려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유국 선생님이 걱정을 지고 있다. 이 대목을 저는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 꼬맹이들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건데 정말 좋건데 어째서 지가 좋은지도 모르고 텔레비전만 나오면 좋다고 생각부터 받았어. 이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 배려버리게 된 원인들 이런 것들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방향도 모르고 이것도 배울라 저것도 배울라 트로트도 배울라 춤추는 배울라 그다음 태권도도 배울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도 모르고 그러면 견고한 뜻도 없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배우면 좋잖아요. 하다 보니까 피차 가르친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우리 편이나 그 사람이나 다 무보 이렇게 해서 함부로 찔벅찔벅 걸고 다니면 무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은 거꾸로 오히려 이 인기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약서 이 책자에 조그마한 책 하나를 내가 써야겠다. 그래서 약서 제 썼자는 책도 지금 글씨 썼자에 지어야겠단 말이지. 작은 책자를 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어서 이 조서 입심하여 그냥 아주 쉽게 말이에요. 거칠게 말이에요. 거칠기는 하지만 이 조서 입심하고 직궁동 조서 아주 간결하게 책을 썼단 말이에요. 책을 지어서 조서해서 입심 마음을 먹으라고 가르치도록 저 서술해서 뭐야. 그래서 직궁 자기 몸가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봉친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전물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사물을 대하는 몸가짐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 말하면 그러니까 직중 봉친 전물적 방 자세 몸자심에 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간단하게 서술을 해서 조서라만 서술했단 말이에요. 써서 그다음에 명왈 그 책을 조그마한 책 이름을 지어서
경몽요결이다. 꼬맹이들, 어리석은 꼬맹이들은 아직 이 공부가 덜 들은 어린애들은 깨우치 저건 뜯어 팬다는 뜻이 아니라 헛생각 않도록 자극을 갖게 하긴 경각심을 갖게 하여서 하는, 다시 말하면 아직 공부 안 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가는 요결 꼭 필요한 요체다 말이 필요한 방법이라 방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경몽욕이라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학도 관차하고 학생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 책을 경몽요기를 읽도록 관차를 역사 반드시 익히게 하고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세심 입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몸가짐도 입각, 자기가 분명히 갖춰야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세워가지고 열어가지고 시쳐가지고 입각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일 하공하고 핵심 경몽력을 대응이야. 여러분 오자마자 첫 시간에 잔소리해서 미안하다면 당일 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공부 시작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내용이 당일 하공입니다. 하공자는 뭐야? 정성공자지만 공부를 공짜입니다. 마땅히 오늘부터서 하공 공부를 하면 나로 내일 앉아서 공부에 앉아라는 말이니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는 어쩌냐? 나도 생각해 가면 나도 역시 구한인순하여서 옛날로부터서 한인순 해왔던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어리정머리가 환이 걱정한 자이. 옛날부터 나도 게을러 빠져갖고 질질 흘렸었어요. 나도 옛날부터 질질 끌려다닌 지가 무질적인 지가 또한 오랫동안 정신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순하여서 그대로 해왔던 대로 끌려다녔던 것이 오래된 것에 비해서 나도 역시 이 자명성언이다. 나도 역시 애들보다 젊은이들 너보다 공부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정신 차려서 성언 반성해야겠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 가르치기 위한 반성 교재를 쓰면서 바로 뭐냐, 내 반성문적 의미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보자면 이 조그마한 글 하나 쓰면서도 바로 일곡선정은 자기 반성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한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냐, 정축이 언젠가 찾아왔습니다만 잊어버렸습니다. 일곡선생이 그때 별수를 하다가 안 되었다. 근본적으로 국민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까지가 일단 처음에 들어서 설명했지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첫째, 5페이지 첫째 나타난 대로 사람은 물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물어서 배운 다음에라야 가장 가까운 데 붙어서 도리에 맞는 인간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대청 경몽용의 앞에 쪽의 내용이고, 뒤에 쪽의 내용은 학생들한테 더군다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 안 해주면 잘못하면 어린애 잘못 가르치면 배려버린다 하는 내용을 경고하시면서 그 끝에다는 나도 역시 깊이 반성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갖고, 특히 이 말은 어린애들만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전부 다 반성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처음 뵙자마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율곡선정은 이렇게 처음부터서 같이 공부해야 한 소리를 했던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첫 시간은 이것으로 인사 겸해서 마치고 다음 얘기는 좀 이따가 나가서 드리고 차 한잔씩 마시고 쉬십시다.